지금 3세대 라이젠은 성장형이 아니라 재활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재활 치료를 하잖아요. 7월 7일 벤치마크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벤치님이 바로 저희 본부에 있는 X570 마더보드를 대상으로 바이오스별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물론 K사전의 모든 회사에 X570 보드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서 일단 구비한 마더보드 중에 기가바이트 마더보드 1개의 다양한 바이오스, 그리고 에이수스 마더보드 1개를 포함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온 게 이 그래프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일단 좌측 보시면 시네벤치 R15의 결과이고, 우측은 배틀그라운드의 게임 성능인데 회사별, 버전별 차이가 최대 2.5%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버전별로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2.5%의 차이라는 건 블라인드 테스트로 비교해보죠.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3세대 라이젠만 이랬던 게 아니라 인텔이건 AMD건 모든 새로운 플랫폼의 출시 초기에는 항상 이러한 잡음이 있어 왔어요. 정말 이건 AMD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의 1차 테스트에선 최대 2.5%의 성능 편차가 있긴 있었다라는 결과가 도출됐고, 이후에 벤치님이 더 많은 마더보드랑 더 많은 마더보드의 바이오스 버전, 그리고 양사의 그래픽 카드까지 동원해서 2차 결과를 칼럼으로 등록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1차의 결과는 이러한데 2차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솔직히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이기도 했지만 약간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리뷰어는 직업상 테스터잖아요. 저희가 테스트할 때 각종 오류나 버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걸 테스트해서 또 발견해서 제조사에 이야기해주고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3세대 라이젠은 지금 판매 중이잖아요. 리뷰어들에게만 전달했던 시기가 이미 지났잖아요. 실제로 자기 돈을 주고 구입한 분들도 있는데 플랫폼 여기저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요. 결국 출시 초기에 이러한 모든 문제와 걸림돌이 소비자한테는 반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소비자가 알파 테스터입니까? 돈을 주고 금액을 주고 제품을 구입했는데 왜 테스터처럼 각종 오류와 버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죠? 그렇다고 초기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비쌀 때 구매한 분들인데 돈은 돈대로 더 지불해야 하고 미완성인 플랫폼의 각종 문제로 시달리기까지 해야 한다면 어떤 소비자가 그 플랫폼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AMD 분들, 제품도 잘 만들고 계시고 시장 경쟁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이런 일들이 좀 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스크롤 내리고 오버클럭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마의 장벽 4.4GHz, 클럭이 조금만 더 높았다면... 일단 기존 라이젠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더 많은 코어, 더 저렴한 가격이었고요. 라이젠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 낮은 클럭, 그리고 더 낮은 클럭이었습니다. 왜 낮은 클럭을 2번이나 이야기하냐고 하실 텐데 사실 그거 말고는 큰 약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3세대 라이젠은 7나노미터 공정 적용되면서 그 라이젠의 약점이 상당수 보완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어요. 제품 출시 전에 라이젠의 오버클럭 횡복회로 글들 보면 올코어 4.7, 올코어 4.8 아주 엄청나게 횡복회로 그리신 분들은 올코어 5.0까지도 언급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짜 보수적으로 잡고 4.5는 그래도 가능하겠지. 부스트 클럭 표기된 게 최대 4.7까지도 나왔는데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 4.5 정도는 국민 오버클럭으로 도달 가능하겠지 라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 세대 오버헤드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높아진 클럭, 딱 그 수준으로 정확하게 3세대도 클럭이 높아졌어요. 제가 1세대 라이젠을 예약 구매로 1800X를 60만원 주고 산 사람이거든요. 저라고 뭐 더 싸게 사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동일하게 그냥 온라인 마켓 가서 구입해요. 어쨌든 그 1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1세대 라이젠 1800X가 쿨링 성능 괜찮다던 X62 크라켄 쿨러로 녹투와 산업용 쿨링팬까지 제가 장착하고 진입 가능했던 최대 클럭이 3.975MHz였어요. 제가 산 제품이 오버클럭이 잘 되던 녀석은 아니어서 그랬는지, 뭐 제가 운이 정말 안 좋은지 4GHz는 스트레스 프로그램 다 통과해도요, 사용 도중에 블루스크린 뜨고 그래서 그냥 3.975로
내려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1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2세대 라이젠 2700X, 이 녀석도 출시 초기 제가 오버클럭 직접 해봤을 때 안정화 가능한 클럭은 4.175였어요. 깔끔하게 4.2가 안정화되질 않았었고, 결국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200MHz 수준의 클럭이 올라간 셈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3세대 라이젠 3900X가 나왔는데, 그냥 공정 숫자로만 보면 14에서 12로 갈 때보다 당연히 12에서 7로 갔으니까 설마 2세대 라이젠 때보다는 훨씬 더 큰 클럭 게인이 있겠지 싶었는데 아니요. 동일했습니다. 똑같이 200MHz 수준의 클럭 게인이었어요. 진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번에는 7나노 공정이어서 더 기대가 컸던 것도 있지만 기재된 부스트 클럭이 3세대는 4.7까지였는데 지금 올코어 오버클럭은 4.4도 안정화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오버클럭으로 나름 유명하신 분 있죠? 나르과자님. 대한민국 최초로 G스킬 오버클럭 대회 초청받으셨던 세이프 디스크님조차 3600X를 테스트한 결과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거든요. 4.4의 부팅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들었어요. 물론 뭐 플랫폼 초기고 그래서 더 오버클럭이 안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1세대 라이젠과 2세대 라이젠이 출시 초기에 진입 가능한 클럭에서 몇 개월 흐르고 난 뒤에 정말 클럭이 더 엄청나게 올라갔던 전례가 있었나요? 바이오스의 버전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은 불안정한 부분을 바로잡는 픽스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게 바이오스의 버전업이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의 스크롤이 아닙니다. 만약 3세대 라이젠이 올코어 오버클럭으로 4.6GHz의 진입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시네벤치 같은 벤치 프로그램 구동 말고 CPU Z 같은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 말고 어느 정도 부하가 지속되는 시간이 긴 오버클럭 안정화 프로그램으로도 4.6GHz 진입이 가능했었더라면 정말 인텔은 가격 인하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PC 중심의 클라이언트 사업에 직격탄을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타이틀에서 어쩌면 정말 9900K를 능가하는 게임 성능을 저희가 봤을 수도 있습니다. 4.6이어도 인텔보다 낮은 클럭이긴 하지만 L3 캐시 용량에서 이미 승리했고 IPC에선 이미 역전했기 때문에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 가능성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라이젠은 성장형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형? 칭찬이 아니라 비판이 필요한 부분. 일단 성장형이라는 별명은 솔직히 너무 긍정적인 이름이에요. 플랫폼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확인된다는 건 명백한 단점이지 절대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신제품이 처음 등장하면 NDA가 해제되고 해외 각국의 다양한 하드웨어 미디어에서 벤치마크가 등록이 돼요. 그리고 그날 그 제품의 첫인상이란 것이 결정이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7월 7일 3세대 라이젠의 첫인상을 느꼈을 것이고요. 따라서 AMD에겐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자신들이 공들여서 만든 제품이 11,000화에 공개되는 날이고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첫 번째로는 일부 X570 마더보드에서 PCIe 4.0 SSD의 시퀀스 속도가 하락했고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미 게시판에 많이 오르고 있는 내용이라서 부스트 클럭이 최대치까지 상승하지 않은 문제도 나타났어요. 기재되어 있는 부스트 클럭은 분명 4.6GHz인데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4.525 또는 4.575까지 변동폭이 발견이 된 거예요. 세 번째, 특정 마더보드에서 아예 오버클럭이 안 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수동 오버클럭은 둘째치고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활성화하죠? 무조건 시스템 셧다운 되는 문제도 나타났어요. 그냥 간추려서 문제를 짚어봐도 이 정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모든 플랫폼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 AMD는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어요. 3세대에서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라이젠 아니라 스레드리퍼 때도 이랬어요. 인텔처럼 페이퍼 런칭 소리 들어가면서 조급하게 런칭한 것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일부 마더보드 회사는 올해 초부터 3세대 라이젠 관련 작업 들어갔고 시간적인 여유는 AMD 플랫폼에 훨씬 더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훨씬 더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신제품 출시 초기에 구입한 구매자들에게 제품 외적으로 실망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성장형은 제조사가 보장했던 성능이 출시 초기에 나타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개선 작업들이 진행돼서 플랫폼이 더 보완돼서 보장했던 성능보다 더 나은 성능이 나오는 게 성장형이에요. 하지만 지금 3세대 라이젠은 성장형이 아니라 재활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재활 치료를 하잖아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으로 가능한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이 재활인데 3세대 라이젠은 지금 출시 초기에 보장했던 성능을 내기 위해 이러한 재활 기간과 재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AMD분들 앞으로는 제품 출시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도 신경을 꼭 써주셔서 어딘가 아픈 라이젠이 아니라 멀쩡한 라이젠으로 만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